지난 23일 이후 도내에서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기존 환자들은 28일까지 모두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도내에서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신천지 교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춘천과 속초에 각 2명씩, 강릉과 삼척에 각 1명씩 모두 6명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454명으로 24일에 비해 9명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모두 1:1 전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22명 중 20명을 검사했는데 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거주지와 위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이나 또는 춘천보건소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요청한 것을 그동안 총 소재 확인 6건, 위치정보 5건에서 총 11건에 대해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역학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찰은 확진자들에게 제공받은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25일 도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80명으로 전날에 비해 9명이 증가했습니다. 춘천 지역 접촉자는 271명이며 삼척은 하루 전보다 4명이 늘은 53명, 속초는 5명이 늘어 53명, 강릉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주로 일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은 24일과 25일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 조치가 안 됐던 17일과 18일에 2차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복기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 주가 다른 한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전도활동 등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고 대구 방문자와 유증상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학 개강은 대부분 2주 연기됐지만 새학기를 준비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유학생 1000여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학과 지자체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공항 도착부터 격리 관리까지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는 물론 얼굴 가리개와 비닐 장갑까지 무장한 청년들.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바로 발열 체크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한 전세버스를 타고 학교로 이동합니다. 강원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개강은 2주 연기됐지만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대는 유학생의 일정을 확인해 공항 도착부터 수송과 검사, 기숙사 입소까지 원스톱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등 강릉 지역 대학도 유학생이 지역에 도착하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인 기숙사로 들어가 2주간 생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숙사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2주 동안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개인 문진표, 그다음에 그 작성 같은 동의서를 다 이제 작성하고 나서 뒤에 이제 저희 보이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열 온도 체크라든가 이상을 다 확인하고 이제 2주 동안 여기서 자율격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내 중국인 유학생은 1,500여 명. 국내에 체류하거나 입국을 취소한 유학생을 제외하면 1,000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3월 초까지 한 번에 몰려드는 유학생을 모두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는 없어 일부는 자가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자가격리 유학생에 대한 생활 수칙을 안내하고 모니터링과 인근 소독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비하여 대학과 원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과 손 소독제, 안내 포스터 배부 등 대학과 협력하여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유학생은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안해요. 왜 중국 사람 오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 하면 되지만 여기 이렇게 원룸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려고.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가 추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용 마스크 매점 매석이 이어지고 심지어 불안을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요? 예, 마스크가 들어왔는데 1인당 2개씩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네.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오시면 없으실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약국. 방역용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구입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1인당 2장으로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스크요? 1인당 2개씩입니다. 2개요?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그야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25일 이 약국이 확보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80여 장 한 상자로 20여 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많죠.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는 지금 2개씩 이렇게 배급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한 120개인가 들어왔는데 한 1시간 반 만에 다 나갔어요. 전화기로 내려놨잖아요. 1분당 30초마다 울려요. 또 다른 약국에 가봤습니다. 한 시중 약국에 마스크 판매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터가 장착된 방역용 마스크는 모두 품절된 상태로 현재는 이렇게 면 마스크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마스크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용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오고요. 아시는 약사님들은 전화선 뽑아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없이 방문이 제한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나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사러 온 거예요.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쵸, 웃기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에 각 지자체가 마스크를 긴급 수급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가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25일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많이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유통 쪽에서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산량의 50%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에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 전체가 비상인 가운데 도내 5개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의료원에 있는 기존 환자들을 28일까지 모두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5개 의료원 병실을 모두 비우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와 인근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원주의료원입니다. 병상 수는 모두 240개입니다. 평소라면 환자들로 가득 차 분주해야 할 중환자실이 썰렁합니다. 호흡기 감염병 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 병상 역시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에 소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소산 조치는 병상을 모두 비우고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주 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5개 의료원은 28일까지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도내 5개 의료원 병실을 모두 비우는 조치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은 당분간 코로나19 확진 환자 전담 치료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유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원주의료원에 30여 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는 처음으로 겪은 데다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실을 비우라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내 의료원의 병실 수는 모두 236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들만 1인 1실로 전담 치료하며 의료진과 직원 등 병동 전체가 완치 이후까지 함께 격리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 위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별 진료소 운영을 해갖고 코로나 환자 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중증 진폐 환자가 많고 대체 병원이 멀리 떨어진 영월 등 환자 이송이 쉽지 않은 곳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과 접촉한 265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중 6명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해 검사를 받은 18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36명이 증상이 의심돼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중 버스기사와 승객 등 6명의 연락이 닿지 않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춘천시 보건소의 일반 입출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식품의약민원과 성인 예방접종 등 일반 업무는 보건소 옆 시민복지회관으로 이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구룡령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내린 눈으로 당분간 산불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전체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치워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계속 쌓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눈을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5일 대설경보가 내려지면서 오후 4시 현재 구룡령 28.9cm, 대관령 21.6cm, 미시령에 14.5cm 등 도내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미시령 옛길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산간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들어진 설경을 보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눈만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만 가다가 눈꽃만 보고 그냥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7일까지 산지의 경우 많게는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짙은 안개도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으로 동풍이 유입되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이 강수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내일 밤까지 강원 산지 10에서 40cm, 강원 북부 동해안 1에서 5cm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조특보가 이어졌던 동해안은 이번 눈으로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바다에도 26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조업에 나가는 배와 방파제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천경찰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6살 주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홍천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들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송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심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2주 동안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측은 취약계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식 우려 대상자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가정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탄은행은 봉사가 절반 이상 취소돼 복지관 임직원들이 연탄을 취약가정에 직접 지원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수가 또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기준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977명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144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60명, 경북에서 56명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791명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 환자 수가 국내 가운데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사망자도 10명이나 늘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모두 7명. 하지만 하루 사이에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기존 확진자 가운데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 환자 수는 22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하루 사이에 추가 환자는 또 늘었고 여기에 사망자도 더 나왔습니다. 정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확산세를 저지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부터는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머물면서 현장 대응을 직접 이끕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2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791명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의 81%를 차지합니다. 대구 경북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두 곳에서만 78%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 검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25일부터 향후 이틀 동안 확진자가 1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진단조사가 몰리다 보니까 진단검사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5명으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논란이 됐던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으로부터 옮은 보건소 직원 4명이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26명과 공중보건의 7명 등 총 33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관계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구 의료진 감염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부산에서도 대구 신천지 종교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호트에 격리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시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참가자 16명이 부산시에 추가로 통보됐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31명으로 전날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음성, 연락이 되지 않는 1명은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종교 관련 시설과 부산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이 38개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대책본부에서 확인한 시설 개소수는 64개소입니다. 전부 시설은 일단 폐쇄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아시아드 요양병원에는 현재 환자와 의료진 200여 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A씨는 당초 증상이 있어 사무실에만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는 병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의심 증상이 나타난 3명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에 격리해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중한 상태로 넘어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진들이 매 4시간마다 지금 체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주말까지 부산의료원에 병동 540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한편 수도권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선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 성모병원에 이어서 서울 재활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에선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부천과 김포에서 각각 1명이, 서울에선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최초 발현되기 전까지 풍무동에서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직장까지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부천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여성입니다. 확진자는 배가 아파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외국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모두 병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1명은 서울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로 은평구 역촌동에 삽니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재활병원은 일시 폐쇄했으며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선 역학 조사 중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명은 입원 환자고 다른 1명은 입원 환자의 가족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인력 등 2,229명 중에서 밀접 접촉자 1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7건에서 음성이 났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30건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25일 2월 1일 이후에 은평 성모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19 진료 안내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망이 뚫린 경남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는 26명. 지금까지 검사를 진행한 유증상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의사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모두 20곳. 이곳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진 수는 의사 1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인력이 135명입니다. 135명이 24시간 상주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잇따르는 의료진의 감염입니다. 지난 22일 한마음 창원병원 소속 간호사가 경남 5번째 확진자로 병원이 임시 폐쇄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3일 소속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일하다가 자가 격리 중인 의료진도 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경남도는 도내 공중보건의를 각 지역 선별진료소로 급파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시군에 있는 그 보건진료소에 그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파견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인력기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당국과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늘고 있는 환자와 함께 의료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굴다리 사이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23일 오후 5시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송된 환자는 50대 여성. 길가에 주저앉은 모습을 발견한 시민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리 통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30대 남성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는 음성. 과거 신천지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인접한 광주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좀 어른들은 좀 불안해하셔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것도 좀 자제시키시고 그때 30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지금이 완전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말 사이에만 4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은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신천지는 물론 종교단체 모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암에선 대순진리교 성도 200여 명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비상이 걸렸지만 군수가 직접 나서 행사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들은 저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돌며 방역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겠고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시설, 다중집합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전쟁 수준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역 철저히 해가지고 섬으로 이뤄진 지역도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여객선 터미널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증상자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도 유일한 육로 출입구인 진도대교 인근 휴게소에서 대교를 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발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한번 할게요. 36.6도시고요. 정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24일 기준 전남 지역 의심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이미 9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전남도 예외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어디를 다녔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역학조사는 먼저 의심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이와 가족, 직업 등 기본 인적 사항과 열이나 기침 등 증상, 해외 방문 이력 등을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 간의 본격 조사가 시작됩니다. 대면 조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이동 동선을 확인하며 최초 발병 원인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역, CCTV를 조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GPS를 이용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카드 거래 내역이나 폐쇄회로에 촬영된 모습이 맞는지, 확진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주요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파악된 주요 이동 경로는 즉각 폐쇄 조치 후 소독 작업을 하고, 접촉자들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부터 코로나19 검사까지 상황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14일 전까지 어디를 다니셨는지 일단 동선이나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죠. 파급력 있는 이런 경우는 선 조치하고요. 환경이 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자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개인별로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그 부분들을 역학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확진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48시간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거쳐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2월 2일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130여 명 수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시민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물결이 SNS에서 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문구가 적힌 해시태그를 달고 사진을 공유하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엔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각종 후원 물품을 보냈고, 기업과 연예인들도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관단체에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주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이번 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월세를 받을 수 없었다며 1,30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한 상인이 시장이 폐쇄돼 과일을 못 팔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사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식당은 음식값을 돈 대신 마스크로 받고 이를 기부하는가 하면, 세차장에선 생업으로 운전을 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차량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는 대구 경북과 곳곳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
다 같이 뭐 사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기운을 잃지 말고 힘을 내셔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있는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감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청기를 유지하셔가지고 꼭 이런 사태 서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 대구 시민들 다 힘내세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신천지 시설 폐쇄를 명령하면서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침묵하던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천지 교회. 교인 1000여 명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지금은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완전히 없어요. 한 사람도 안 나가도.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는 모두 19곳. 선교센터 등 부속 기관까지 포함하면 신천지 관련 시설이 300여 곳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신천지 시설을 앞으로 14일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신천지 시설엔 도지사 명의로 된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신천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가 신천지 측에 모든 신도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겁니다. 신천지 측은 25일 새벽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올린 글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명단 공개는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도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만 받기로 신천지 측과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신천지 신도 수는 21만 5천여 명. 정부는 이들 신도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교육을 2주 휴강 또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교육과정은 시군 고급관리자 과정과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등 5개 과정이고 대상자는 479명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영동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이며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산지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요일에는 10에서 최고 4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